박정희 전 대통령을 사살한 범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박정희 대통령은 생전에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거의 대부분 존대를 했어요. 존대를 반드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단 한 사람 김재규한테는 그걸 안 했어요. 김재규한테는 야 재규야 이렇게. 아, 이거 의미 있지. 그러니까 그만큼 가까운 동생이고 그만큼 좀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변의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죠. 와, 엄청 가까웠나 봐요. 김재규라는 사람이 이제 원래 군인이죠. 그러다가 1976년에 이제 중앙정보부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보부는 유신 권력의 정말 핵심이죠. 핵심의 심장보고 최측근이었는데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은 중앙정보부가 이제 신뢰를 잃어요. 그리고 나서 권력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경호실로 넘어갑니다. 그때 그게 차지철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차지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많고 건방지고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김재규가 그때 이제 뭐였냐면은 유신 독재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 마산에서 막 소요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내려가 본 거예요. 딱 봤더니 이게 심상치 않거든요. 네. 심상치 않고 와가지고 보고를 한 겁니다. 각하 이래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차지철이 옆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까떡없습니다. 캄보디아에서 300만을 죽여도 끄떡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제 결심을 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총을 쐈죠. 저도 사실 이게 영화로 봐서 아는데 남산의 부장들이라고 이병헌 씨가 이 역을 맡았었죠. 김재규 역을. 제발 각하 정신 좀 차려주시오. 미쳤네. 너 너무 건방져 이 새끼야. 왜 이래? 뭐하는 짓이야? 결국에는 김재규 씨가 내란 미수죄로 사형이 선고되고 실제 사형에 처해지죠. 근데 그때 말했던 게 이제 차지철이라는 사람과 권력 암투 과정에서 밀려서 앙심을 품 건데 김재규 입장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차지철이라는 사람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과 나는 그래도 정식 군 출신인데 소위 말해서 차지철은 어디에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족보를 알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게 당시 김재규의 강한 인식이었고, 그때 당시 남산 중앙정보부 하면 중정이라고 하면 그래요. 길 가는 사람들 다 벌벌 떨 수 있었는데 어디 경호실장 따위가 라는 게 인식이 있었던 거죠. 김재규 씨는 극중과 달리 실제 역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박 정권 이후에 나라에 쓰레기가 가득 차고 공직자가 순리대로 선출된 적이 없다.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20년 앞당겼다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간다. 이렇게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김재규 중정부장이 이야기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거사, 민주혁명 이런 단어를 썼잖아요. 이걸 저는 괜히 썼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게 우발적인 총격일 수는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내가 나라를 구해야 된다. 이 박정희 시대는 더 이상 유지돼서는 이 나라가 망한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상 10월 26일에 큰 사건이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안중근 열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죠. 같은 날이요? 소름. 거사, 민주혁명, 영웅이라는 생각을 김재규가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른 날도 아니고 10월 26일에 야수의 마음으로 유신의 심장을 쏜 것은 아닐까.